합시다. 저작권 1번 지문이고요. 이해 안 되거나 설명이 너무 빠르다. 그럼 제 말 자르시고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조금 쉬워요. 그 다음 게 조금 어려워. 자, 가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이 뭐가 되겠어요? 저작권의 정의죠? 저작권은 저작자,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예요. 어려운 거 없죠? 우리나라는 저작권 발생과 관련하여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자, 여기 조금 헷갈릴만 하니까 주의해야 돼. 저작권이 발생함과 관련해서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어. 요 무방식주의는 뭐다?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 밑줄 아무런 절차나 방식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래. 그럼 잘 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요소야. 내가 그림이라고 하는 창작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내가 저작권 협회에 가서 신청해야 돼요? 아니에요. 절차나 방식 표시 등이 필요 없어. 내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보호가 된다는 거야. 만들면 우선 그거에 대한 권리, 저작권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야. 절차나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무방식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무방식주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하고요. 1문단 살짝 정리하고 갈게. 저작권입니다. 이 저작권은 뭐냐면요. 저작자가 본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예요. 이거를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 네가 이거 이용해 라고 남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 하는 이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저작권이야. 근데 이 권리는 언제 생긴다? 이 창작물을 만들자마자 생기는 거야. 그걸 무방식주의라고 해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절차나 방식 표시가 필요 없다. 그냥 창작물을 만들면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 갈게. 자, 2번 문단입니다. 저작권을 이야기하면 흔히 자신이 만든 저작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떠올린대. 사람들은 저작권 하면 보통 경제적인 이익을 떠올리는데 이는 저작권의 일부분인 저작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래. 그러니까 내가 저작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거는 저작 재산권이래요. 이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창작물 만든 애가 자신의 창작물,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야. 그래서 저작 재산권과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음악이라고 하는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이 음악이라는 저작물로 재산상의 이익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제작자, 저작자한테밖에 없는 독점적인 권리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저작자, 음악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저작자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저작물을 발표해서 내가 돈을 독점적으로 버는 거. 두 번째는 뭐야?
그래, 내 저작물 네가 써. 대신에 그걸로 버는 돈, 대가 나한테 조금 줘.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저작 재산권은 재산과 관련돼 있는 거야. 이 돈, 이득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대부분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저작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들이 있다. 내 저작물, 창작물을 복제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내 창작물을 다른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저작물을 빌려줄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저작 재산권이다. 이런 것 등등 7개가 더 있대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자, 2문단. 여기 글의 구조를 잘 잡아줘야 되더라. 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 개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 즉 얘는 저작권의 돈과 관련된 개념이야. 돈. 이익과 관련된 거는 저작 재산권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뭐 두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를, 재산적 권리, 요거를 나 혼자 독점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 준 다음에, 허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작 재산권 밑에 속해 있는 권리는 총 몇 개다? 7가지가 있다. 뭐 복제, 공연, 대여 이런 거 안 쓸게요. 저런 거 다 포함해서 7개의 권리가 있다. 여기까지가 저작 재산권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자, 다음 3문단. 저작 재산권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징 나오네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됐죠? 근데 이 밑줄 친 건 뭐와의 공통점이에요? 재산권과 누구의 공통점이야? 소유권의 공통점이지. 둘 다 넘겨줄 수가 있어. 그러나 소유권과 달리 지적재산권은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대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은 이것도 넘버링을 할까요? 1번 언제까지 저작재산권이 보호되냐면 작품이 발표된 때로부터 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때까지 저작재산권 보호해줘. 두 번째는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 또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 동안 그 재산권이 존속 유지가 돼요. 이게 옆에 관련 문제로 나올 거야. 잘 알아도. 하긴 뭐 더 센 문제야. 더 센 문제. 자, 됐죠?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계속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1번 지적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두 번째, 보호기간은 얼마다? 보호기간은 작품 발표. 맞나? 작품 발표된 때부터 살아있는 기간, 생존 기간까지. 두 번째, 사망 후 50년까지. 저작 재산권이 연속 유지가 된다. 에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4문단. 자, 이제 이 구조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이 3문단이 저작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고, 저작권의 또 다른 하위 권리.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뿐만 아니라 요놈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도 있다. 저작 인격권. 얘는 재산이나 돈과 관련된 권리였다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인격권이라는 게 있대. 이건 뭐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인 이익이다. 얘는 재산적인 돈과 관련된 이익 권리고 이 인격권은 정신, 인격과 관련된 이익이래. 그러면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겠죠? 정신적이 뭐고 인격적이 뭔지. 그래서 얘는 뭐가 있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아까 저작재산권은 공연권, 복제권, 대여권 해서 7가지지만 저작인격권에는 총 3가지가 있는 거야. 공표, 성명표시, 동일성 유지. 되지? 구조가 이렇게 잡혀야 돼. 구조가 잡히면 비문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통 그거 안 하고 그냥 한 줄 이해하면서 넘기는 애들이 비문학을 못해. 구조를 먼저 딱 잡아줘야 돼. 먼저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공표권은 저작물의 창작 후 공개할지 말지. 내가 그림을 창작했다라고 하면 그 그림을 대중들한테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공개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하면 공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표권은 뭐다? 내가 만든 창작물 공개할지 말지 정하는 거. 그게 공표권. 1번 공표권.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 그지? 얘는 재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지? 두 번째, 성명 표시권은 뭐냐면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이거 안진영 그림이다라고 내 성명,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얘 어떻게 돼? 내가 이름을 실명으로 할지 말지 정할 수 있고, 예명, 가짜 이름이죠? 가짜 이름이나 글을 쓸 때만 쓰는 이름, 필명 등의 다른 이름으로 할지, 실명으로 할지, 내가 지어낸 다른 이름으로 할지, 혹은 아예 표시하지 않을지, 1, 2, 3번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성명 표시권이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성명 표시권. 얘는 뭐다? 내가 만든 창작물 작품에다가 실명을 써서 공개할지, 예명이나 필명을 써서 가짜 이름으로 공개할지, 혹은 세 번째, 아예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야 된다.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시를 발표했어요. 근데 나는 시를 김정식이라는 이름 말고 김소월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명으로 표시했다면 저작자가 결정한 대로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명 김정식 씨의 시는 다 김소월 씨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리는 거야. 왜? 이거에 대한 성명 표시권 저작자가 김소월이 예명으로 결정해놨기 때문에. 필명으로. 되시죠? 여기서 좀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자, 7번. 또 마지막 동일성 유지권은 뭐냐면 저작자가 만들어낸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처음 만든 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저작물의 제목을 변경 혹은 삭제 혹은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다. 처음에 만든 거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권리가 동일성 유지의 권리예요. 그죠? 3번. 동일성 유지. 쉽게 말하면 뭐다?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오, 이 집중력. 벌써 끝났네. 8문단인가? 저작 인격권은 저작 재산권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남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재산권하고 차이점이네. 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했잖아. 근데 저작 인격권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이더라도 저작 인격권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 인격권은 소멸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사망을 한 후에도 저작 인격권을 침해할 행위는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의 권리에 대한 보호 기간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얘는 무제한인 거야, 무제한. 어디다 적어? 무제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이 발표한 시가 김소월이 죽었는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똑같이 김소월이 이 적어놓은 성명 표시권에 의해서 계속 필명인 김소월로 교과서나 그런 데 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작권, 그 아래의 하위 항목 저작 재산권과 인격권에 대한 얘기예요. 질문 있는 사람? 없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너무 쉽죠? 뭐 누가 이거 거덜을 내놨네 이거. 모스부호 주고받지 말고 빨리 풀어라. 선생님 다 했나요? 오,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더니 역시 평소랑 다르군. 쌤 만약에 응? 그 저작자가 응? 죽고 나서 응. 발표되지 않은 미술 작품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거에 대한 권리가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먼저 설정해놔야 되는 건데 설정 안 하고 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격권은 무제한이잖아. 근데 얘가 이걸 정해놔야 되는 거잖아. 이 권리를 본인이 사용을 안 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이 사람 거를 상속받았어, 재산권을.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 안 정해놨어. 그리고 미발표 작품이 나왔어. 그럼 가족이 공개할지 말지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설정을 해놔야 이 권리가 발동되는 거예요. 다 못 푼 사람 없어? 맞춰보도록 합시다.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좀 일찍 태어났어야 돼. 이 옛날 거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 짧고 게다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여러분 세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비문학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불쌍하긴 하네요. 뭐 나 아니니까. 보자. 48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이어야 한 내용이에요. 기억은 저작 재산권이 되겠고 니은은 저작 인격권이 될 거예요. 1번. 재산권은 권리 발생과 관련하여 무방식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문단에 그대로 나오잖아. 그치? 뭐 니은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니은은 2번. 가족에게는 넘겨줄 수 있지만 얘들아 제발 항상 문장을 잘라주세요. 잘 읽혀도. 그러면 가족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인격권? 없다고? 나왔잖아. 답이 2번이야. 너무 간단하죠? 3, 4, 5번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없어? 그럼 빨리 넘어갈게. 자, 다음 어려워 보이지만 쉽죠? 적절한 것이에요. 1번 A 작품에 대해 이거죠. 저작 재산권을 보호받기 시작하는 것은 60세다. 얘들아, 재산권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몇 살이에요? 그죠. 왜? 재산권은 어딨어? 발표하자마자 살아있을 때까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30세부터 시작해요. 2번, A 작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년이다. 세보면 되겠죠? 첫 번째, 30살부터 70살까지니까 우선 얼마 보장받아요? 생존기간 동안. 40년에다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장해준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뭐야? 맞는 거? 2번. 이렇게 되겠네. 혹시 3, 4, 5번 중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 없어? 자, 다음에 이건 좀 헷갈리더라고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자. 답부터 볼게. 4번. 공표권을 고려하면 발표되지 않은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을 때 발표되지 않은 거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공표권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질문 있는 사람 없어? 다 맞은 사람 아주 훌륭해. 녹화 잠깐 자르고